네, 안녕하세요. 최벌입니다. 네, 오늘은 저번에 약속드렸던 것처럼 매니저랑 얘기할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먼저 좀 설명드리면은 그 매니저를 단순히 내 상사나 어떤 관리자로 여기지 말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정이나 리소스를 관리해주는 서포터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. 여기서는 매니저 역시 본질은 복종 관계가 아니라 협업 관계다.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같은 일을 하는 이제 동료다라는 건데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매니저라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한결 좀 문제가 쉬워질 수 있어요.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. KPI 라는 건데요. 매니저의 관심사는 어떨까요? 당연히 이 KPI가 되겠죠. 매니저의 목표와 성과가 있을 거잖아요. 여기에 당연히 집중할 수밖에 없다. 매니저의 성과는 과연 뭘까요? 보통은 이 팀의 주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될 거예요. 여기 완수라는 의미는 원래 어떤 요청됐던 제품이나 기능들이 성공적으로 잘 출시가 됐는가, 일정이 잘 준수가 됐는가, 이 프로젝트 상황 관리는 잘 됐는가, 팀원들 관리를 잘하는가도 되게 좀 중요한 지표가 되고, 근데 생각을 해보면 매니저가 이거 혼자 다 할 리가 없잖아. 매니저는 그럼 어떤 팀원을 좋아할까요? 자기 KPI를 잘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팀원을 좋아하지 않을까요? 팀원이 자기가 손 안 댔는데도 일 알아서 잘하면서 진행 상황도 잘 보고하고 잘 돌아가는 오토 개발자 같아 되게. 이러면 되게 굉장히 좋아하겠죠, 이뻐하겠죠. 근데 반대로 이게 이미 한 일도 다시 좀 검토해 봐야 돼. 손이 많이 가.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매번 신경 써야 되고, 소개발자의 반대인 매뉴얼 개발자라고 한다라면은 딴 애는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해도 평가를 잘 주긴 되게 어려울 거거든요. 자기가 굉장히 고생했으니까. 팀원들의 목표의 합이 매니저의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. 팀원들이 잘해야 매니저도 목표 달성이 가능한 거예요. 관계를 잘 이해를 한다라면은 매니저가 뭘 중요하게 생각할지를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. 주제가 매니저와 대화하기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매니저에게 보고하기라는 거 다 알죠. 그래서 보고할 때 잘하는 팁을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. 첫째, 상대방의 관점에서 얘기해라. 매니저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개념으로 설명해라. 주변 편에서도 비슷한 제가 얘기를 했는데, 매니저 중에서는 비개발 직군으로, 관리 직군으로 올라온 매니저들도 있거든요. 이랬을 때는 특히나 더 신경을 써야 돼요. 왜냐, 매니저는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개발 용어를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모르는 용어로 얘기를 해서 매니저를 편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. 매니저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대체를 하거나 미리 용어를 좀 설명을 해주고 보고를 하면은 한결 수월해질 수 있는데, 얘기하는 것만 다 잘 모르겠어. 그럼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. 매니저가 뭐 자기도 모르는 거를 어떤 결정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. 근데 이거 자꾸 물어보면 자기도 좀 짜증날 수 있거든요.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게 별로 좋지 않다. 그럼 매니저가 이걸 왜 몰라요? 알아야지. 무능력한 거 아닌가요가 아니라, 개발자들끼리도 자기 같은 도메인 아니면 용어를 모르거든요. 저도 마찬가지로 제 전문 분야가 아닌 어떤 용어를 들은다면은 저도 찾아봐야 되겠죠. 매니저가 궁금한 걸 말해줘라.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매니저가 정작 궁금해하는 얘기를 안 해줘요. 여기에서 되게 좀 미스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. 개발자가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겠습니다. 이게 요새 좀 대세 기술이거든요. 이렇게만 얘기하면 매니저가 판단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. 이거보다는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은 일정 준수는 가능하지만은 몇몇 가지 기능 제약이 좀 있고요. 기능 제약이 없이 직접 다 구현을 하려다 보면은 일정이 얼마가 더 필요합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매니저가 좀 판단해 볼 수 있잖아요. 매니저 입장에서 이 프레임워크가 어떤 기술을 썼는지, 이런 걸 했을 때 일정이 얼마나 지연이 될지, 기능 제약은 얼마나 따를지,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얘기를 안 해주고 자기 관점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꾸 물어봐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. 매니저가 자꾸 개발자한테 되묻는 상황이 발생한다 라면은 이거 약간 좀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. 반복되다 보면은 개발자는 지 할 말만 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.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,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. 핵심을 먼저 말하고 설명해라. 쓸데없는 불안감을 만들지 마라. 심각도를 먼저 얘기해라 라는 게 여기서 좀 포인트예요. 제가 나쁜 사례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. 개발자가 굉장히 좀 심각한 얼굴로 이제 얘기를 해요. 팀장님 좀 문제가 하나 좀 생겼는데요. 뭐지?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나? 제가 어제 좀 작업을 하다가 예외 처리가 좀 생략을 해서 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. 원인 분석해가지고 문제 파악은 다 했고요. 수정이 다행히 좀 간단해서 오늘 좀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. 혹시 일정이나 뭐 이런 건 문제는 없나요? 네, 여기 간단한 수정이라 뭐 일정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매니저가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새기죠. 근데 앞에 심각한 얼굴로 얘기하면서 몇 초 이렇게 얘기한 그 기간 동안에는 매니저는 조마조마하면서 들었을 거예요. 오만 가지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. 되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나? 무슨 문제지? 뭐지? 듣다 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구나. 되게 매니저는 그 불편한 감정이 한번 이제 있었다라는 게 여기서 좀 포인트고, 좀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해보죠. 팀장님 큰 문제는 아니고요. 어젯밤에 좀 이슈가 있어서 한 가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매니저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좀 약간 편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을 거예요.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는데요. 이제 프로젝트
일정이 좀 막바지다 보니까 다들 좀 열심히 이제 밤새 분석을 해서 원인 분석은 다행히 잘 했고요. 이제 수정 방안도 잘 마련을 했습니다. 오늘 이제 수정을 하면은 일정 준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매니저는 이런 보고는 듣는 내내 좀 편하거든요. 일단 심각한 일은 아니다 라고 딱 먼저 딱 짚어주고, 어제 있었던 일을 공유해 주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일정 뭔가 지연이라든지 뭔가 이제 프로젝트에 문제가 발생할 거는 선택지에서 지우고 이제 들을 거잖아요. 뭔가 이제 실제 개발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을 했고 잘 해결했다라는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줄 수가 있는데, 앞에 얘기처럼 뭔가 심각한 것처럼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건 들어오지도 않아요. 심각한 게 뭐지? 심각한 게 뭐지? 언제 심각한 내용이 나올지를 듣기 때문에 팀원들이 밤새 고생한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. 똑같이 고생을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받는 게 달라지는 거죠. 이게 심각한 장애인가? 일정에 영향은 없을까?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해주면 굉장히 편하다. 이 비즈니스에서는 서프라이즈가 좋은 게 아니에요. 자기소개 뭐 얘기하듯이 사연을 막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얘기해주는, 이게 좀 좋은 습관이 아니다. 마지막으로 대안을 같이 제시해라. 이 비즈니스나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고려 없이,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주장하면서 대안이 없는 개발자가 꽤 되거든요. 리팩토링이라는 걸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. 개발자라면 본능적으로 이게 좀 지저분한 코드 구조를 좀 개선하는 요 작업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. 왜냐하면 더 좋은 구조로 바뀌면서 뭐 안정성도 좋아질 수 있고 유지 보수도 되게 좋아지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하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, 이게 실제 프로젝트 상황에 들어가다 보면 이 리팩토링이라는 작업을 챙겨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. 인정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은데, 한번 이 리팩토링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. 팀장님, 이 프로젝트는 코드 구조가 너무 안 좋아서 전반적인 리팩토링을 해야 됩니다. 이게 지금 상태로는 기능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. 갑자기 왜 이런 아무것도 못한 상황이 된 거지? 매니저는 리팩토링의 방법이 궁금할까요? 말만 들어도 이 무시무시한 이런 작업을 했을 때 프로젝트 일정에는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지, 시간은 얼마나 더 필요할지가 더 궁금할 거잖아요. 그러면 일정이 얼마나 걸리죠? 이거 2달은 걸리는 작업입니다. 프로젝트 남은 일정이 4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2달 그렇게 쓰게 되면은 일정에 무리는 없나요? 남은 기능 구현하는데 문제는 없나요? 리팩토링을 하려면은 그래도 한 달은 더 이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개발자는 팀장 입장에서 뭔가 중요한 부분들을 전혀 설명을 안 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개발자의 요구사항은 받아들여지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이고, 팀장 입장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하겠죠. 개발자는 개발을 못하겠다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자기가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운 이런 선택점만 딱 하나를 두고 왔으니까.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떨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. 팀장님, 이번에 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려고 보니까 이제 기존 프로젝트에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개발 시간이 좀 꽤 걸릴 것 같은데요. 이 리팩토링이라고 이제 기존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을 해서 개발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개선을 먼저 좀 진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. 이거 어떨까요? 그런 문제가 있었나요? 근데 이게 구조를 개선해서 개발 시간을 빠르게 한다니 뭐 좋기는 한데 뭐 일정의 문제는 없을까요? 이 고민을 먼저 해보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. 네, 제가 좀 산출을 해보니까 리팩토링 원래 제대로 다 하려면 2달이 좀 필요한데요. 일단은 저희가 이제 개발 일정이 아시다시피 4달밖에 없으니까 일단 되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만 좀 추려가지고 한 달 정도 좀 먼저 진행을 하고요. 그렇게 해서 구조 개선을 좀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지 한 달 정도 작업은 다음 패치 때 좀 반영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리팩토링을 먼저 중요한 거라도 먼저 하면은 좀 구조가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나머지 기능 구현도 3달 안에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.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은 이게 구조를 개선을 하면은 제품 출시하고 나서도 새로운 기능 추가했을 때도 좀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. 팀장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. 그러면 되게 좋네, 한번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시죠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커요. 개발자는 절충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게 결국 달성했잖아요. 매니저는 선택을 강요하는 개발자보다는 선택지를 주는 개발자를 선호하거든요. 선택지를 주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일정 안에 준수가 가능하지만 이제 구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뭐 기능 추가가 되게 어렵다.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는 기능 이제 추가가 더 수월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일정을 더 단축할 수 있다. 뭔가 이렇게 제안을 해준다라면 매니저도 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들, 해야 될 부분들도 잘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프로젝트를 좀 끌고 나갈 수 있다. 제가 4줄 요약을 드릴게요. 첫째, 매니저의 관점에서 말해라. 둘째, 핵심을 먼저 말해라. 셋째, 대안을 제시해라. 넷째, 매니저가 돼보면 안다. 저도 이게 답 없는 매니저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렇게 뭔가 좀 어려운 고충들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나눠주시면 함께 고민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, 그 다음에 힘이 되는 댓글 잊지 마시고요.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